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은 농구 좋아하시나요? 쌤은 농구 되게 못하는데 그래도 농구를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근데 농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일단은 농구의 물리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생활 속의 물리,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을 던지게 되면 공은 아래로 떨어지죠. 자, 그래서 던진 물체는 항상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만큼의 가속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공식을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방법으로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지만 우리 미적분을 이용해서 공식을 유도 한번 해볼게요. 변위와 속도의 관계는 변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는 속도를 시간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자, 반대로 가속도를 시간 적분을 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게 되고, 속도를 다시 시간 적분을 하게 되면 변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속도를 찾기 위해서는 가속도를 적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가속도는 일정한 상태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속도의 값은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상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시간 변수 t가 더 붙어서 at가 되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가 붙을 겁니다. 적분상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시간이 0일 때의 속도의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제일 처음의 속도 VI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 final 나중 속도는 VI, V initial 처음 속도 플러스 AT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래로 떨어뜨린 물체의 운동은 0초, 1초, 2초, 3초로 갈 때마다 가속도는 일정하고 속도는 점점 증가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떨어지는 공의 위치는 어떻게 파악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변위를 찾기 위해서 속도를 다시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V final을 적분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V final은 VI 플러스 AT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분하게 되면 VI는 상수니까 VIT가 나오고 AT는 T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T에 대해서 적분하시게 되면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적분상수가 붙겠죠. 적분상수의 값은 시간이 0일 때의 X의 값, 즉 처음 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의 변이는 항상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0이다 라고 보니까 여기서의 적분상수는 0이 되고, XF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구한 속도식과 지금의 변위식을 연립을 해서 시간을 상쇄시키면 EAX는 VF 제곱 마이너스 VI 제곱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떨어뜨렸을 때의 조건은 처음에 자유낙하를 시켰으니까 처음 속도 VI는 0, VF는 존재할 거고요. A는 중력 가속도니까 G, X는 높이 H를 써서 대입을 해 보시면 VF는 루트 EGH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위로 던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구한 연립식 EAX는 VF 제곱 마이너스 VI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에 위로 던졌으니까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고 VI가 존재하겠죠. 하지만 최고점에서는 VF 나중 속도는 0이 될 거고, A 가속도는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 G라고 해서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는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최고점까지의 거리를 X는 높이 H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연립식에 대입을 해보면 VI는 루트 EGH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EGH다 라고 하는 것은 위로 던졌을 때 처음 속도, 초속도에 따라서 최고점까지의 높이가 결정이 되고요. 다시 최고점의 높이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의 V final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루트 EGH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결정되는 속도 VF는 루트 EGH의 H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최고점의 높이에 따라서 출발점에서의 도달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즉, 같은 높이에서는 올라갈 때의 속도의 크기와 내려올 때의 속도의 크기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떨어뜨릴 때의 그림과 비교했을 때 위로 던졌을 때의 그림을 같이 보시게 되면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0초, 1초, 2초, 3초로 가겠죠. 자, 처음에 던진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고 아래쪽으로의 가속도 마이너스 9.8m/s 제곱이 작용하면서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서 최고점에서는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속도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이 되고 이 높이에 따라서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질 테니까 다시 0m에서의 속도는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던질 때 약한 속도로 던지게 되면 공중에 떠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높이도 줄어들고 그리고 다시 손으로 돌아왔을 때의 속도도 작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속도로 던지게 되면 공중에 떠있는 시간도 높이도 늘어나고 다시 손에 도달할 때의 속도도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구를 할 때 공을 대각선 앞쪽으로 던지게 되죠. 이러한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 운동을 선생님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을 쭉 던져 보네요. 자, 너무 빠르니까 이것을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로우 모션을 캡처를 해서 공의 궤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은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겠죠. 자, 그러면 공이 손을 떠나서 출발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위아래를 Y축으로 잡고 좌우를 X축으로 삼습니다. 오른쪽은 X축 방향이 플러스가 되고 위쪽은 Y축 방향의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으로의 간격을 보시면 공의 중심을 기준으로 선을 그었을 때 항상 동일한 간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으로는요, 위쪽으로 처음에 속도 성분이 존재하지만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위쪽으로의 속도는 점점 줄어들 거고 최고점에서는 Y축 방향의 속도가 0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다시 이 공은 아래쪽 방향으로 속도를 점점 늘려서 다시 원래의 높이까지 되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봤던 것과 같이 높이가 같은 곳에서는 위쪽 방향으로의 속도의 크기와 아래쪽 방향의 속도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물체 운동에서의 공식을 유도를 해보시면 최고점 도달 시간 t라고 하는 것은 g분의 vi sin 세타, 최고점의 높이 h는 2g분의 vi 제곱의 sin 세타, 수평 도달거리 r이라고 하는 것은 g분의 vi 제곱의 sin 2세타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평 도달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vi를 바꾸시면 되고 중력 가속도를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둘 다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각도 세타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사인 그래프를 봤을 때 동일한 y 값을 갖게 만드는 x의 값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값을 x다라고 하시면 다른 하나의 값은 파이 마이너스 x, 즉 180도 마이너스 x다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in x와 sin 180 마이너스 x의 값이 동일하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때 x의 자리에 수평 도달거리 식에서 나와 있는 2세타를 집어넣게 되면 sin 2세타는 sin 180 마이너스 2세타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때 우변의 값에 2를 밖으로 묶어내시면 sin 2의 90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즉 세타 대신에 90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넣어도 동일한 값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물체를 던졌을 때 수평 도달 거리는요, 자, 수평과 15도의 각도로 던졌을 때의 수평 도달 거리와 90도에서 15도를 뺀 75도로 던졌을 때의 값과 동일한 수평 도달 거리가 나오고 30도의 각도로 던졌을 때와 60도의 각도로 던졌을 때 역시 수평 도달 거리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가 제일 멀리 나오게 하는 값은 sin 2세타의 값이 sin의 최대값인 1이 되게 하는 세타는 45도의 값일 때 가장 큰 수평 도달 거리가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를 직접 계산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던져야 어떻게 공이 움직이는지 그걸 예상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농구 실력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